서머 그림. 안녕하세요, 서목입니다. 오늘은 모네의 수련을 그려보았어요. 모네의 수련은 많은 연작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그려보려고 해요. 먼저 배경을 나이프로 이용해 색을 입힌 후 수련을 그려 나갈게요. 큰 나이프로 꼼꼼하게 색 변화를 주면서 구석구석 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칠하지 않는 붓으로 나이프로 칠했던 부분을 가볍게 펴주세요. 그리고 모서리에 있는 부분도 모두 다 색칠해주면 더 좋겠죠? 이번에는 흰 물감 가지고 연못의 전체적인 위치를 먼저 잡아주고 난 뒤에 구체적인 디테일을 들어갈게요. 이제는 연못에 있는 수련의 디테일을 들어갈 건데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완성시키기보다는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씩 색깔을 넣어주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 보시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방향을 옮겨 가시면서 색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팔레트에 짜놓았던 색을 가지고 조금씩 섞으면서 하는데요. 한 가지의 붓으로 계속 색을 변화시키면서 칠하고 있어요. 아크릴 물감을 칠할 때는 물이 많은 것보다는 물이 적은 게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붓을 바로바로 씻지 않고 붓에 묻어있는 물감을 걸레에 살짝 닦고 다시 다른 색을 바른 뒤에 칠하고 있어요. 그렇게 붓을 씻지 않고 한 붓으로 사용하게 되면 붓에 묻어있는 물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캔버스에서 조금씩 색깔이 섞이기 때문에 한 색깔이 그렇게 강하게 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두운 색을 쓰다가 밝은 색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한 번씩 물감을 씻기도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붓을 씻지 않고 붓 끝에 묻어있는 물감으로만 이용해서 색을 칠하고 있어요. 가까운 데서부터 오른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위쪽으로 해서 제가 색을 칠해 나갈 거예요. 색깔을 여기저기 쓰게 될 경우에는 내가 어디를 또 해야 되고 어디를 덜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앞에서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앞에서부터 왼쪽으로 올라가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해주시면 이게 내가 어디를 더 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헤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모네는 지베르니에 집에서 연못과 정원을 꾸미면서 그림을 그려 나갔다고 해요. 빛을 화폭에 담기 위해 노력한 화가이기도 한데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수련은 여러 가지의 연작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색을 그때그때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한번 전체를 색깔을 입히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앞에서부터 해서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모네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한 그게 1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는 정말 그곳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해 모네의 지방과 정원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모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공감이 가더라고요. 처음에 잡아줬던 위치가 맞지 않다면 수정해 가면서 그림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붓에 많은 양의 물감을 묻혀서 하기보다는 조금씩 물감을 덜어서 그리고 캔버스에 믹스를 조금씩 하면서 조금은 모질한 듯한 물감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물감을 듬뿍 묻혀서 하실 경우에는 바탕색이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은 물감을 붓에 찍지 않고 조금씩 묻혀가면서 디테일을 잡아주고 있어요. 정말 넓은 정원에 아름답게 정돈된 그곳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늘 아쉬운 게 그곳에 가서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하고 그냥 사진만 찍다가 온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지금 생각했을 때는 무척 아쉽더라고요. 미술 학도로서 거기에 갔었는데 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을까요? 모네의 집에 갔다는 게 마냥 신기해서 어떤 모네가 그렸던 곳에서 그림을 그려봐야지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에 갈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모네가 앉아서 그렸던 그 장소에서 한 번쯤은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떤 곳에 갔을 때 자그마한 스케치북을 준비하셔서 가신다면 화가가 그렸던 그곳에서의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여름이라 시원한 바람과 풍경이 정말 마음을 빼앗기기에는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 연못 위에 놓여있는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를 건너면서 모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모네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집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리고 안락한 느낌? 화려하지 않아서 그런지 따뜻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모네는 일본 목파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지방 곳곳에 일본풍의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모네의 묘지도 화려하지 않아서 좀 놀랐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꽃을 앞에 놓고 모네를 추모하고 있었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색깔을 입혀서 밸런스를 맞춰줬다면 이제는 조금 더 작은 붓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 들어갈게요. 모네의 수련을 모작하면서 생각한 건데 참 그림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물론 고흐의 강렬한 색감도 너무 좋아하지만 모네의 그림은 정말 캔버스에서 붓이 춤을 추듯이 쉴 새 없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빛의 한 찰나를 그리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그려 나가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모작을 하면서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도 그리면서 정신없이 그려 나갔던 것 같아요. 모네는 너무 사실적이고 웅장한 그림을 정말 싫어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본 것만을 그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저 또한 지나치게 사실적인 그림은 좀 거부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모네는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변하는 빛을 그려나가기 위해 한 곳에서 여러 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당시 화가들에게는 없는 실험 정신이 투철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담아내기 위한 그의 노력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못에 비춰진 주변 나무들의 그런 색깔들이 함께 비춰지고 있거든요. 온전히 물만의 색이 아닌 주변의 색으로 물 옆에 무엇이 있었는지 상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흔히들 빨간 사과를 그리면서 빨간색을 위주로 많이들 색칠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빨간색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색도 함께 씀으로 해서 그 사과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게 만들고 그림이 더 확장된 느낌과 그 사과의 색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인 것을 많이 그려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모네의 그림을 모작하면 좀 다양한 색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보는 것을 그려내는 능력, 꼭 필요한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못속에 비춰진 색감을 조금 더 관찰하면서 모작을 할게요. 색이 한 곳으로 너무 뭉쳐있는 곳을 좀 풀어주면서 중간 톤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모네의 수련을 그려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한 번쯤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따라 그려보는 것도 좋은 그림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